입니다. 자, 어레이 포인터를 했기 때문에 어레이를 다룰 수 있는데 어레이는 이미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레이는 similar data items들의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미 많이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오브젝트에서 시퀀셜하게 실제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데이터지만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자, 근데 파이썬의 리스트와 달리 C에 있는 어레이는 뭐가 다를까요? 데이터 타입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에 스트링을 저장했다가 두 번째 엘리먼트에 대해 인티저를 저장했다가 뭐 세 번째 엘리먼트에 플로트를 저장했다가 맘대로 할 수 있는데 C에서는 전체 어레이가 다 인트면 인트, 플로트면 플로트, 데이터 타입이 한정돼 있어요.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경우에는 막 어펜드를 하니 뭐니 막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뭔가 다이나믹한 데이터 스트럭처였는데 어레이는 그 하부 구조에 있기 때문에 리사이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픽스드 사이즈를 가지는 게 C의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클레어를 해요. grid라는 네임의 베리어블인데 이거를 어레이로 선언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가로를 치고 대가로를 치고 8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8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데 8개가 전부 인티저인 그리드라는 어레이가 선언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메모리에선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스택에서 하나씩 위로 올라가서 0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7이 제일 아래에 있는 식으로 진짜 메모리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first element가 lowest memory address를 가졌다. last element가 highest memory address를 가졌다. 이런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example 제가 뭐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성적을 관리한다 할 때 뭐 이런 example 들었는데 한번 카피해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미드텀에 대해서도 뭐 정수로 점수를 매긴다 쳤을 때 제가 5명의 스튜던트밖에 없다. 그럼 뭐 미드텀으로 이렇게 선언을 딱 하면 5개짜리 어레이가 나오고 파이널도 5개짜리 어레이가 나오고 토탈도 5개짜리 어레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포문을 돌리면서 넘 스튜던트까지 포문을 돌리면서 지금 printf랑 scanf로 일일이 미드텀 스코어랑 파이널 스코어를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자 미드텀의 i번째 엘리먼트에다가 넣는다. 파이널의 i번째 엘리먼트에 넣는다. 이게 지금 있어요. 어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i를 0에서 4까지 증가시키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토탈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i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토탈이라는 어레이에다가 각 i번째 엘리먼트에 미드텀의 i번째 엘리먼트랑 파이널의 i번째 엘리먼트를 더한다. 뭐 이런 어레이의 오퍼레이션을 썼고 아웃풋 스코어도 결국 printf에 여기다가 토탈 i를 쓰면서 포문을 돌리면 자 몇 번째 스튜던트의 점수는 무엇입니다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한번 써보시면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이랑 포인터는 이제 릴레이션십이 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10개짜리 인티저를 가진 어레이 이름인 values라는 걸 선언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values가 어레이긴 어레이인데 그거 values의 뭐 0번째, 첫 번째 이런 거 다 빼고 values라는 이름 자체만 쓰면 이 values는 도대체 뭐냐? 얘의 정체는 뭐냐? values의 0번째도 1번째도 아닌 values 자체. 얘는 사실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values라는 이름 자체는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 값이다. 그러니까 포인터네요. 사실 포인터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아져요. 우리가 value 포인터라는 인티저 포인터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values의 값을 여기다 그대로 넣는다.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values도 주소 값이기 때문에 value 포인터에다가 주소값 자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 했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치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밸류 포인터가 밸류수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랑 똑같냐면 밸류수의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0번째 엘리먼트는 그러면 밸류 포인터에 스타를 붙이면 밸류수의 0번째 엘리먼트로 가고, 이 밸류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도 스타를 붙이면 밸류수 0번째로 가고, 자, 어레이를 우리가 n번째 엘리먼트를 이런 식으로 원래 액세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n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가 뭐랑 똑같냐면 밸류수에다 실제 n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소가 n번째 주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 포인터에서도 n을 더하면 n번째 주소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n번째 칸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n번째 엘리먼트를 직접 액세스하려면 당연히 오른쪽처럼 이렇게 액세스할 수도 있지만 포인터를 통해서 n을 더한 다음에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를 붙여도 n번째 엘리먼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스라는 이름 자체에도 n을 더한 다음에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를 붙이면 n번째 엘리먼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 항상 똑같이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요. 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표현이라서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항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밸류 포인터 자체는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밸류수를 지금은 포인팅하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밸류를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친구인데 밸류스라는 이 친구는 애초에 선언될 때 어레이로 딱 선언이 됐기 때문에 얘는 다른 곳으로 뭐 바꿀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지금 동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포인터처럼 넘길 수도 있다. 어레이를 넘겨가지고 이 어레이 내에서 막 뭐 이것저것 지지고 볶고 바꾸면 마치 포인터를 넘길 것과 마찬가지로 call by reference가 돼서 실제 넘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input value라고 지금 넣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코드를 전체를 설명해야 되지만 nums라는 어레이를 선언해 놓고 nums라는 이름 자체를 지금 여기다 아규먼트로 넘겼는데요. 그렇게 되면 call by reference가 된 거죠. 왜냐하면 주소값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nums라는 것이 결국 nums의 0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하고 같은데 그게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input values랑 같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nums의 엘리먼트들은 input value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똑같이 액세스가 되는 거죠. 이 함수 내부에서는. 마치 스와핑에서 first, second val을 통해서 val A랑 val A를 액세스한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 다음이 스트링.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한 5분만 더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스트링인데 스트링은 이제 어레이, 똑같은 어레이인데 인티저로 된 어레이가 아니라 캐릭터 베리어블들의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돼요. 어레이를 선언하는데 캐릭터로 타입을 붙여버리면 이건 이제 스트링이 되는 거죠. 스트링.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단어들을 입력할 거냐. 만약에 지금 10개짜리 스트링 어레이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윈터라고 입력하고 싶어 라고 하면 6개 캐릭터는 실제 사용됐고 나머지 4개 공간은 비어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10개짜리 캐릭터 어레이를 선언하면 10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할 수는 없는 거고 항상 10개 내부에서 단어를 입력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디서 끝나는지 표시가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막 윈터 뒤에 있는 쓸데없는 값까지 다 프린트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마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W, I, N, T, E, R은 각각 넣어주는데 마지막 5가 아니라 6에다가 지금 7 대신 6이에요. 6에다가
0이라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제 C가 문법에 의해서 파악합니다. 아, 여긴 끝이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스페셜 캐릭터입니다. 스페셜 캐릭터. 스트링의 끝을 알려주는 스페셜 캐릭터고, 이게 우리가 파이썬을 다루다 C로 왔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센티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개짜리 어레이를 선언했다라고 하면 난 실제로 단어 몇 개의 캐릭터로 이루어진 단어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9개의 캐릭터까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남겨놔야 돼요. 끝을 표시하는 널 이 스페셜 캐릭터를 위해서 마지막은 적어도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월드라고 해놓고 이렇게 퍼센트 스트링이라고 하면 이제 이 스트링 자체가 이제 프린트가 되고 윈터라고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뒷부분에 있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C가 참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게 0이라는 스페셜 캐릭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equal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윈터라고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C가 뭘 하냐면 윈터 다음에 나오는 엘리먼트에다가 0이라는 스페셜 캐릭터를 붙여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초반에 이니셜라이즈는 할 때는 이제 0을 안 붙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싱글 캐릭터는 작은 따옴표인데 스트링이 되면 큰 따옴표니까 파이썬과 달리 C에서는 이거를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우리 뭐 컴퓨터 비전 이런 거 하면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AI에서 뭐 이런 거 이미지 분석할 때 어디가 강아지냐, 어디가 바이스클이냐, 아니면 뭐 어느 부분이 이제 소냐, 뭐 어느 부분이 뭐 차냐,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쓰이는데 이런 게 결국은 뭐냐면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2차원이 하나가 어레이가 있고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픽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색깔 정보가. 그래서 R 채널 레드 컬러의 인텐시티가 얼마냐를 다 표현을 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G, B 해서 지금 이거 보면 3차원 어레이 형태로 결국 이미지가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멀티 디멘전 어레이를 표시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C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제공해 줍니다. 지금 3D 말고 2D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박스 하나만 뒤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2D 어레이가 되고 예를 들어 내가 640 곱하기 480 레졸루션을 가진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를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돼요. 이미지라는 어레이를 선언하는데 처음에 680, 그 뒤에 480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러면 메모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제일 뒤에 있는 박스 쪽으로 더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앞에 있는 0 인 애들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고 거기에서 뒤에 있는 인덱스가 바뀌는 순서대로 쭉 이렇게 늘어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가 바뀌고 다시 얘는 0부터 쭉 늘어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장 뒤에 나온 박스의 인덱스들끼리 서로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겠죠. 0에서 1로 바뀌면 앞에 있는 것이 0에서 1로 바뀌면 한참 건너뛰는 거고 뒤에 있는 놈이 0에서 1로 바뀌면 한 칸만 뛰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가 할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당연히 3차원, 4차원 다 박스만 더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variable length array인데 뭐 엄청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array 사이즈를 variable로 해주기도 합니다. C에서 뭐 이런 식으로 원래 values 한 다음에 숫자를 붙여야 되는데 뭐 어떤 베리어블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복잡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어느 정도 픽스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딱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아요. 컴파일러가 실제 실행하면서 바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메모리 할당 스킴을 쓰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variable length array를 제공해 주긴 하는데 이걸 쓰게 되면 뭔가 메모리 구성이 좀 복잡해질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 스킴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variable length array를 쓰면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뭐 엘리먼트를 몇 개나 쓸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다르게 쓰면 좋은데 성능은 안 좋아집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메모리를 할당하는 규칙이 더 복잡해지니까요. 그죠? 마지막 워닝입니다. C는 어레이 사이즈를 넘어가서 뭘 해도 프로텍션이 없어요. 그래서 10개짜리 어레이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자 13번째 엘리먼트에다 10을 넣는다. 그럼 실제 넣어줘요. 어디에다가 13칸 띄워갖고 밑으로 가서 어딘가에 박스에 딱 넣어주는데 그게 밸류 수랑 전혀 상관없는데 막 맘대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밸류가. 그래서 사람이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아주 most common한 에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한 반년 정도 고생하면서 못 고쳤던 에러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대학원 생활에 반을 날렸어요. 이것 때문에. 반년을 날렸어요. 뭐냐면 어레이에 들어가는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체크를 꼼꼼히 안 해가지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자꾸 에러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떤 에러를 나는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바꿨는데 그게 어느 부분을 바꿨는지 모르잖아요. 어레이 밖에 있는 어딘가를 건드린 건데 그래서 항상 어레이를 쓸 때는 내가 적절한 바운드 내에서 그 인덱스를 쓰고 있는지 체크하는 어떤 코드가 필요합니다. 내가 10개짜리를 썼으면 항상 이게 0에서 10 사이에 있는 밸류만 쓰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C 프로그래밍 할 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서머리 포인터 했고 콜 바이 밸류랑 콜 바이 레퍼런스 했고 디클레레이션 스타 붙여서 한다. 수합이 되었다. 콜 바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네, array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터와 array의 유사성 그리고 차이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엘리먼트 자체는 밸류지만 array의 이름은 포인터와 마찬가지로 주소값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rray라는 이름을 아규먼트로 넘기면 call by reference가 된다. 그리고 뭐 멀티 디멘셔널 array도 서포트한다. 네,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되게 컨텐츠가 많았는데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네, 과제를 하면 또 자동으로 복습이 되겠죠.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뭐 채팅창부터 보고 뭐 질문 있는 분들하고 좀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점심을 맛있게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Recording stopped.